안녕하세요. 낭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애너테이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라이드인데요. 오버라이드는 어떨 때 쓰냐면 오버라이딩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게 해줘요. 이 애너테이션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거요? 예, 컴파일러 자바 C.exe가 사용하는 애너테이션이죠. 예,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때 메서드 이름 잘못 적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페런트 클래스에 이 페런트 메서드가 여기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근데 오버라이딩 하려고 제가 했는데 실수로 어떻게 했어요? 예, 소문자 썼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버라이딩이 아니죠.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메서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버라이딩 한다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컴파일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호출 안 되고 이게 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버라이딩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하다.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고 나온 게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할 때에는 내가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다 는 의미로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면 여기 같이 이제 예? 오타 친 경우에 오타 대문자임 써야 되는데 소문자임으로 오타를 쳤죠. 그런 경우에 컴파일하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 결과가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드한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죠. 컴파일러가. 이거 붙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제가 잘못 오버라이딩 하면 이건 오버라이딩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오버라이딩 할 때 이 애너테이션 안 붙여도 아무 문제 없지만 습관적으로 오버라이딩 할 때는 이 애너테이션을 꼭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예제 12-7번이고요. 여기 오버라이드 붙였더니 여기 에러가 나왔죠. 예, 이름 틀렸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 주석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제가 이걸 오타 쳤죠. 여기 대문자 써야 되는데 소문자 썼죠. 근데 이런 실수를 자주 하니까 오버라이딩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메서드는 조상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는 거다 이렇게 애너테이션 붙여줘야 돼요. 예. 안 붙인다고 에러 안 나죠. 방금 좀 보신 것처럼. 하지만 오버라이딩 할 때 자주 하기 쉬운 이 오타 실수를 막아줘요. 컴파일러가. 제가 이걸 M으로 고치면 에러 없어졌죠. 그 오버라이드 붙이면 제가 실수했는지를 컴파일러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엔 deprecated라는 애너테이션인데요. 이 애너테이션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클래스에 get date란 메서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get date인데 여기 deprecated가 붙어 있어요. 자바의 JDK가 제공하는 클래스의 메서드인데 이건 뭐냐면 이 메서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 권장 안함. 예. 이 메서드에 문제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이제 더 좋은 게 나와서 옛날 거 옛날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안 쓰는 거 없애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해요? 자바는 하위 호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하위 호환성. 그래서 예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getDate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이 있을 걸 고려해서 없애지는 않고, 이거 없애면은 옛날에 만든 프로그램이 JDK 윗 버전에서는 안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 놔두긴 하지만 이 deprecated annotation을 붙여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거예요. 이 annotation을 붙이면 요게 자바 API 문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deprecated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deprecated가 붙은 메서드나 필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컴파일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요.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아닌데 이런 경고가 나타나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deprecated 된 API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for details가 이제 자세한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리컴파일, 다시 컴파일해라. 이런 옵션을 주고 이런 옵션을 붙여갖고 다시 컴파일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다시 컴파일을 해봤어요. 이 옵션을 넣어갖고 자바 C로 이 annotation ex2.java를 다시 컴파일 해봤더니 이제 요거 대신에 요게 나오는 거죠. 이제 상세 정보가 나오는 거죠. 경고고 deprecation 경고예요. 요게 이제 deprecated 된 변수인데 요거를 썼으니까 요 경고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deprecated annotation이 붙어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실습을 좀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ex12 언더바 7 하고 여기다가 이제 메인 여기서 요걸 deprecated를 붙여볼게요.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클립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보여주죠. 쓰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child c는 new 이제 child 쓰고 c parent 메서드 요거 deprecated 된 메서드 사용하면 에러 없죠. 이클립스에서는 여기서는 알아서 컴파일 해주기 때문에 아까 같은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도스창에서 직접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Alt 엔터 키 치면 이렇게 이 소스 파일의 프로퍼티가 나와요. 여기서 이 단추 누르면 탐색기로 이 소스 파일 경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경로를 복사해서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명령 프롬프트 도스창을 열어볼게요. 아까 경로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바 C 소스 파일 이름이 뭐였어요? ex12 언더바 7.java. 그럼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경고가 나와요. 컴파일 잘 되긴 했는데 deprecated API 썼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이제 이 옵션을 주고 다시 컴파일 해라 이거죠. 이 옵션을 주고 제가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자바 C 하고 xlint deprecation 하고 이제 ex12 언더바 7.java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세 정보가 나오죠. 이제서야. 이것도 에러가 아니라 경고예요. 여기서 이제 deprecated 된 메서드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셨으니까 이제 창을 닫고요.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애너테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함수용 인터페이스에 붙이는 애너테이션이에요.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하고 비슷한데 이걸 붙이면 컴파일러가 체크해줘요. 이것도 뭐예요? 컴파일러를 위한 애너테이션이에요.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애너테이션이에요. 이 함수용 인터페이스는 이제 14장 가야 배워요. 14장 가야 배우는데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냥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추상 메소드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함수용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함수용 인터페이스를 작성했는지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줘요.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용 인터페이스 만들 때는 이거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오버라이드처럼 안 붙여도 되지만 붙이면 어때요? 컴파일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체크를 해줘요. 실수 안 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함수용 인터페이스라는 걸 알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 추상 메소드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게 0개거나 2개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러가 잘못 작성했다고 알려줍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함수용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 테스터블 이렇게 하고 이거 추상 메서드로 이제 보이드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 추상 메서드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체크라는 추상 메서드를 정의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펑셔널 인터페이스 라고 붙여볼게요. 애너테이션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에러 나죠. 왜 그러냐면 함수용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서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2개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석 처리하면 에러 없어졌죠. 아니면 둘 다 없애면 에러 생겼죠.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딱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추상 메서드를.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알려주는 거예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추상 메서드가 한 개가 아니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죠. 원래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내가 정의하는 거라면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애너테이션을 붙여서 제가 잘못 작성하는 실수를 컴파일러가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프레스 워닝즈라는 애너테이션인데요. 이것도 컴파일러를 위한 애너테이션이에요.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애너테이션이죠. 이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면 컴파일러 경고 메시지가 안 나오게 돼요. 아까 경고 메시지 보셨죠? 예를 들어서 언체크드 하고 관련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어레이 리스트가 지네릭 클래스잖아요. 지네릭 클래스는 이렇게 로 타입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원시 타입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타입 T를. 근데 지네릭 타입을 여기 지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언체크드 라는 종류의 경고가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막아줘요. 이 서프레스 워닝즈가 경고를 안 뜨게 하는 거죠. 물론 경고는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경고 놔도. 근데 이 애너테이션을 붙이는 이유는
이 경고를 제가 확인했다는 의미예요.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경고를 보고 이 애너테이션을 붙이는 거죠. 이 경고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확인했어. 괜찮은 거야.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경고를 놔둘 수도 있지만 내가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로 붙이는 거예요. 경고를 여러 개를 억제하려면 이제 배열처럼 이렇게 괄호 치고 여기다 문자를 넣으시면 돼요. 아까 오버라이드나 디프리케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컴파일러에 xlint 옵션을 주면 자세한 경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옵션 줬죠?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게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경고의 종류고요. 이 row types라는 경고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row types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경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습을 좀 해볼까요? 이 parent 메서드에 deprecated annotation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컴파일하면 어떻게 돼요? Alt 엔터 치고 여기로 가서 경로 복사하고요. 윈도우 R 키 누르고 cmd. 그 다음에 그 디렉토로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자바 C 하고 ex12 7번 예제 컴파일하면 이렇게 경고 나오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xlint 옵션을 주고 다시 컴파일 하라고요. 다시 할게요. 다시 했더니 여기 deprecation 이란 종류의 경고가 나왔죠. 요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uppress warnings라는 annotation 쓰면 되죠. 요거 복사할게요. deprecation 경고 종류니까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제가 이 경고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eprecated 된 메서드가 사용된 곳에다가 suppress warnings라는 annotation을 붙이면 돼요. 아까 뭐였어요? warning 종류가 deprecation이었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deprecated 된 메서드를 사용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고를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클립스에서는 별 변화를 잘 못 느끼는데 여기서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12-7번을 컴파일하면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똑같이 컴파일했는데 이런 경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이 경고를 제가 억제한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suppress warnings 요거로 deprecation 억제한 거예요. 요게 뭐라 했어요? 경고의 종류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억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컴파일하면 원래 이렇게 클린하게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나오면 어떻게 해요? xlint 옵션으로 내용 확인하고 이걸 수정해야 되겠죠. 경고 안 나오게. 근데 뭐 경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경고라는 것 자체가 컴파일러가 봤을 때 이거 좀 애매한 거거든요. 이제. 에러는 아닌데 조심해라 이런 건데 제가 알고서 한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suppress warnings를 붙여서 이렇게 경고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그래야 나중에 다른 경고가 또 나왔을 때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경고가 이때 한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고가 한 개 있었어요. 확인해 봤더니 한 개야. 놔뒀어.
근데 컴파일했는데 경고가 계속 떠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뜬 그거 똑같은 거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고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경고라는 게 뭐예요? 잠재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경고를 억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경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발생하는 경고들을 제가 놓치겠죠. 그래서 확인한 경고는 이렇게 서프레스 오렌지로 억제를 해주고 새로운 경고가 나타나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